서경 여인들의 정절가 서경별곡.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셔울이 마르는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닷곤대 아질과 닷곤대 술성경 구에 마른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여해물온 아질과 여해물온 질삼배 바리시고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귀실한데 아질과 귀실한데 우러금 존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구수리 아질과 구수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기디뚠 아질과 기디뚠 그치리잇까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주문해를 아질과 주문해를 외오금 여신들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신이 뜬 아질과 신이 뜬 그치리잇까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너분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베네여 아질과 베네여 노은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네가시 아질과 네가시 럼란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널배의 아질과 널배의 연전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건넌편 고주려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배 타들면 아질과 배 타들면 겉구리이다.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평양은 대동강 부병로와 름라도를 휘감아 흐르는 강물이 잘경을 이루고 있고 웅원한 기상을 떨치던 고구려의 옛 도읍으로 우리 민족사의 아픔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구려태조 왕건은 고구려를 잇는다는 뜻으로 국호를 구려로 정했으며 폐허가 되어 있던 서경, 평양을 새롭게 일으켜 세웠다. 고려 건국 정책은 이후로도 계속되어 서경을 중시하여 수경으로 삼고 왕이 순시했으며 또한 서경천도의 꿈을 이루지 못한 한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경별곡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가사에 녹아있는 작품이며 서경 사람들의 각별한 예향심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본 시가는 길삼배에 다 버리고 울면서 쫓아가겠다. 천년을 외롭게 산다고 해도 끊이야 끊어지겠는가 라고 읊었으니 이별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본 시가를 이별의 노래로 해석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달리 해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별의 노래로 보기에는 정황상 맞지 않은 점이 꽤나 많이 발견된다. 특히 제3현의 사공의 노래를 저 사공아 내님 태워가지 마라 배 타들면 내 각시를 꺾을 것이다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이별이 서러워 사공을 윽박지르는 것으로 보기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배 타들면 꺾으리다 해서 배 타들면으로 보면 배는 서경으로 들어오는 배이다. 나가는 배라면 몰라도 들어오는 배라면 굳이 태우지 마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를 보면 배 타드는 손님은 내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이다. 그렇다면 왜 제3현이 추가로 덧붙여졌을까? 앞의 1, 2연만 해도 충분히 좋은 이별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전혀 상관없는 가사가 제3현으로 추가된 것인지를
밝혀줄 논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본 시가가 이별가가 아니라는 암시가 아닐까. 본구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이 노래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서경별곡은 이별의 노래가 결코 아니며 서경 여인들의 높은 정절을 기리는 정절가임을 밝히려는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어석으로 럼란디에 얽혀있는 숨은 뜻을 밝히고자 한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언어적 표현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하며, 당시에도 방언의 차이를 시적 표현에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3년은 대동강 넓듯이 서경도 크고 넓어서 별의별 여자가 다 있으니 아무에게나 정절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해학적 충고가 들어있는 노래로서 사공의 각시를 끌어들여 1, 2연의 여인들과 대조시킴으로써 서경 여인들의 정절을 한껏 축혀올림과 동시에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성이 돋보이는 작품임을 논하고자 한다. 이별의 노래가 아닌 정절가. 서경별곡은 구성부터 특이하다. 첫 두 연은 화자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 첫 연의 화자는 정열적이고도 적극적인 반면 둘째 연의 화자는 적극적으로 잡지는 못하면서도 헤어진 후에 끝끝내 못 잊어 하는 소극적 성격의 여인이다. 또한 제3연은 내용이 이별이라기보다는 배 타고 들어간 손님이 꽃을 꺾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별가로 보기에는 석연참 점이 많다. 이별가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이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나 있다. 모두가 시가의 본문에 드러난 확연한 내용이다. 배 타드는 손님은 확실히 서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에 보는 시각을 달리하여 다시 살펴보면 본 시가는 이별의 노래라기보다는 서경 여인들의 정절을 기리는 정절가로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첫 연에서는 정열적인 유형, 제2연에서는 순정파 유형의 여인을 읊음으로써 서경 여인들의 정절을 한껏 축혀 세우고는 제3연에서는 하지만 서경 여인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해학적 충고를 노래한 것이다. 이별의 노래라면 특정 상황이 설정되어 이별의 아픔을 공유할 만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경별곡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전술한 바와 같이 1, 2연의 화자는 성격이 너무 다르다.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다고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산만하다. 못 잊어나 가시리 등의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의 슬픔을 담아내기엔 적합하지 않은 구성이다. 더군다나 뒤따라오는 종연은 보는 시각을 달리하면 이별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종연에 대한 기양의 해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종래에는 이를 이별의 노래를 마감하는 결사로 보고 떠나는 님을 잡고 싶은 욕망이 사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즉 여자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님을 잡고 싶은 심정일 테니 1, 2연의 내용을 연장시켜서 이별의 한을 님에게 직접 표현할 수 없음에 대신 사공을 윽박질러 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치정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건넌편 꽃을 꺾으리다를 사공에게 저주를 퍼붓는 치정으로 보는 지나친 해석임과 동시에 고려 가요의 해학성을 알아보지 못한 데서 나오는 잘못된 해석이다. 님이 못 가게 하려면 발병이라도 났으면 비라도 왔으면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어떻게 저 사공아 내 님 태우지 마라 하겠는가. 그것도 이유가 내 님이 내 각시를 노리고 있으니 태우지 마라 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궁색한 이유가 된다. 그 사공이 날 언제 봤다고 내 말 믿고 안 태우겠는가. 사공은 손님 하나 받으려고 배 띄워놓고 마냥 기다리기 일쑤다. 그런 사공이 내 말 믿고 손님을 태우지 않겠는가? 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결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별 효과도 없고 오히려 믿지 못하는 마음만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개를 나무라고 돌을 차는 치정이니 논리로서 따질 일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천년을 두고 잊지 못할 님을 보내는 마당에 님에 대한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언행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제3년의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은 단연코 1, 2연의 여인과는 다른 부류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양의 해석에서는 1, 2연의 화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사의 내용을 음미해보면 1년과 2연의 여인은 성격 차이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서경별국의 각 연의 작중 화자는 각각 다른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각 연의 화자가 다르다면 전체적인 해석 또한 달라져야 한다. 결국 제3년은 사공의 아내와 같은 천박한 사람들의 쉽게 무너지는 정조를 1, 2연의 여인과 대조시킴으로써 서경 여인의 정절을 돋보이게 하고 동시에 손님에게는 조심해야 한다는 해학적 충고를 던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서경 여인들이 정절이 높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대동강 넓듯이 평양도 넓고 여자 또한 온갖 여자가 다 있는 법이라오. 본 시간은 서경 사람들의 서경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그들은 서경 여인들의 좋은 점을 노래할 것이지 얼토당토하는 이별의 한포리를 즐겨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서민으로서 신고를 이해할 만큼 높은 문학적 소양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평양기생의 정절이 유명하므로 서경별곡을 정절가로 보면 이를 즐겨 부른 이유가 쉽게 이해된다.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와 관련 양주동은 님이 한 번 가면 못 오니까 넓다고 했다. 이 역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공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즉 대동강 넓듯이 이 세상도 넓어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사공은 그것도 모르고 제각시 역시 정절이 굳은 줄 알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겉보기에는 사공에 대한 조롱이지만 속 뜻은 손님에 대한 충고가 담겨 있는 것이다. 아마 시중엔 속물기생에게 탈탈 털린 한량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떠돌았을 것이다. 하지만 배 타드는 손님에게 충고를 하려고 해도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여 애둘러 사공을 희롱하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충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상류층의 서경 여인들, 특히 고급 기생들의 정절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물론 사공도 자신이 놀림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놀림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여 노래를 듣고도 빙긋이 웃음만 지을 뿐이다. 본 시가의 제2연 구슬가는 정석가에도 실려 있다. 정석가는 임금에게 결코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노래이다. 구슬가가 양쪽에 실려 있는 것은 두 노래가 추구하는 바가 같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서경별곡 역시 충성 대신 정절을 바치겠다는 노래로 당시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말이 된다. 충성을 바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인이 정절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서경별곡의 사랑노래가 왜 그토록 일방적인 것인지를 기양의 해석에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고려시대 여인은 조선시대와는 달랐다. 그러나 정절을 바치겠다는 노래라면 일방적 심중 고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는 서경별곡이 이별가가 아니고 정절가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